등교 확대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학교 방역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현재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1년이 더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1년을 되짚어보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새학년 등교와 방역 대책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부총리께서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랍니까? 예, 지난 한 해는 우리 국민 모두 전 세계적으로 그랬습니다만 학교 현장도 정말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도입했고 그것에 따라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는 정말 새로운 길을 교육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비교적 대한민국의 교육이 배움의 연속선상에서 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일정 수준 이상의 보편적 원격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원격 수업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대면 수업을 늘리는 것, 등교를 확대하는 것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저희가 정책 발표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배움을 이어왔던 건 사실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누적된 학습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성장이나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저학년의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면 수업, 등교 수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등교 수업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28일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배움이 가능하도록 2021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셨어요. 네. 그 방향 문제 때문에 교육부도 많이 조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등교 확대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올 1학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2021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에서 발표한 그 방안이요. 저희가 이제 학교의 등교 수업은 그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맞게 밀집도를 조정해서 등교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제 위기 단계가 2단계일 때 수도권은 그 3분의 1씩 이렇게 등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장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우선 등교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밀집도에 예외를 적용을 해서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2단계까지 된다면 지금 3분의 1씩 등교하는 것에 요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 장애 학생들은 좀 예외를 두어서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하면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이제 지역의 그런 그 위기 상황이라든지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그런 상황에 맞게끔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역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작년 1년 동안에 이제 방역 인력을 한 4만여 명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도 하셔야 되고 등교 수업도 하셔야 되고 또 아이들 생활 지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컸고요. 특히 이제 보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한 4만여 명 지원했던 인력을 올해에는 5만여 명 방역 인력을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가장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 물품이라든지 방역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학 전에 시도교육청별로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서 그런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밀학급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의 경우에는 30명 이상의 학급의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2,000명 정도의 기간제 교사를 배치를 해서 기초학력 부족이라든지 또 분반을 할 경우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명 정도의 기간제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없으면 방역을 아무리 강화해도 그 두려움, 그 우려가 사라지지 않을 텐데요. 현재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제 질병처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 임상 실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접종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우선 접종 필요로 볼 때 이제 보건교사나 또 특수학교를 전담하고 있는 돌봄 교사나 이런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그런 교직원들은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학교 보건종사자에 대한 우선 접종 좀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학교 방역 인력 예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충분히 확보됐습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5만여 명의 이제 방역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1학기 예산은 저희 교육부의 재난특교와 그 지방교육청의 특별하게 예산을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2학기 때에는 그렇게 또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추경 논의가 되면 반드시 학교 방역 인력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국고에서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학기분 재원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저희가 1학기에 저희 특교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2학기에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계약 때문에 작년에 대학하고 대학생들 간의 등록금 반환 논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네. 올해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대학생들이 이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국회에서 도와주셔서 추경을 편성할 때 1천억 원을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좀 학교별로 해소하는데 노력한 학교는 이제 특별 장학금 형식으로 그렇게 노력한 학교에 대해서는 1천억 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해왔었는데요. 우선 올해는 원격 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격 수업에 대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원격 수업 지원 센터라든가 그 강의의 질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멘토링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의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 지난 학기 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법령이 개정이 돼서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는 학생들과 그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협의를 통해서 재난적 상황에 등록금에 대한 감액이라든가 특별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법에 근거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고 또 특별한 재난적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대학과 협의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부총님, 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작년과 같은 갈등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